전기차랑 AI 등 이런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미중 간의 경쟁이 좀 치열한데 현재 양국의 기술 격차가 좀 어느 정도이고 경쟁 구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부에서요 매년 주요 국가들의 기술 수준을 평가를 합니다. 작년에 공식적으로 중국의 기술평가 점수가 한국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원래 과기부가 매년 그 결과를 언론에 발표를 했었는데 작년부터 안 합니다. 부끄러운가 봐요. 중국에게 추월당했다는 게. 근데 이제 작년도 그렇고 금년 초에도 그렇고 이제 관계기관들에서 우리나라의 그 중진 과학자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각 그 과학기술 분야별로 미국, 중국, 뭐 독일, 우리나라 뭐 이 수준이 어떠냐. 여러 분야를 나눴기 때문에 각각 틀리지만 그냥 한마디 말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1등이 미국이면 중국이 2등이고 중국이 1등이면 미국이 2등이에요. 그럼 3등은 누가 하냐? 그러니까 3등에는 이제 몇 나라가 이렇게 그 경쟁하고 있어요. 그게 일본, 독일, 프랑스, 간간히 한국이 끼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1군은 아니고 2군도 아니고 3군이든지 4군이든지 그런 거예요. 마이너 리그에도 지금 못 들어가는 상태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중국 전역의 품질이 나빠 뭐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기술 수준, 과학 수준이 우리보다 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미국과 중국이 둘이서 막 이렇게 그 맹렬히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 1, 2위하고 3, 4위하고의 격차가 자꾸 그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장거리 뛸 때 1등, 2등이 막 경쟁하고 뜀박질을 하면 둘이 막 앞으로 나가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한 바퀴 쳐지고 뒤 바퀴 쳐지는 식으로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기술 수준이 어떠냐? 전반적으로 미국이 우위에 있고 일부 분야 제 감각으로 본다면 한 20-30% 정도에서는 중국이 앞서 있습니다. 테슬라가 좀 중국 시장 공략에 조금 힘을 쓰고 있는데 이미 뭐 비아디나 샤오디 이렇게 중국 브랜드가 그 자국 시장을 좀 점령한 상황이잖아요. 테슬라의 중국 내 경쟁력이 여전히 좀 유효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테슬라는 매우 존경받는 기업이고요. 또 중국 내에서 정말로 존경을 받습니다. 테슬라에 대응하는 중국 전기자동차들은 테슬라보다 훌륭하다기보다는 테슬라를 넘어서기 위해서 그 테슬라의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고 특히 이제 가성비 위주로 공략을 하고 그다음 그 고성능 쪽에서는 우리 그 국뽕 마케팅에 그 의지를 해서 이겨가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아직 테슬라 수준을 넘기는 좀 어렵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중국은 최근에 뭐 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계속 굵직한 성과를 좀 내고 있잖아요. 중국의 이런 기술 경쟁력이 좀 국가의 지원 때문일까요? 어디에서 비롯됐을까요? 국가의 지원은 거의 절대적 영향을 주지만 그러면 지금 국가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느냐는 거는 쉽게 그렇다고 끄떡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전 세계 국가중에서 GDP 대비 가장 큰 과학기술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거의 뭐 독보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만큼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의지가 있고 지원한다는 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일단 수가 많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그 아이템이 뭐가 됐든지 간에 진짜 마이크를 하나 만든다. 우리나라에서 마이크 만드는 회사가 5개 있다면 중국에서 마이크 만드는 회사가 500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중국 내부의 경쟁
우리나라에서는 5개의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기업이야. 그럼 4기업 죽어. 이게 아주 쉽게 결정이 되죠. 그러나 중국은 안 그래요. 500개 업체가 경쟁하면 일단 힘없고 기술력 모자르고 이런 업체가 한 450개 도산하고, 그러면 나머지 50개 업체가 죽느냐 사느냐 경쟁을 해서 한 5개 나오면 적어도 상당한 수준에 있는 거고, 가격 경쟁력도 상당한 수준에 있는 거고, 서비스도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격심한 시장 경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승리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중국의 이런 거침없는 성장은 사실 우리 기업들에게도 좀 위협적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전략을 좀 가져야 할까요? 똑같은 얘기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략을 세울 시기는 지났죠. 그 질문은 10년이나 20년 전에 했어야 되는 질문이고, 이제 쌀이 밥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중국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건 제가 볼 땐 매우 공허한 질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스텝은 문제를 문제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실력이 여기까지 와 있다는 걸 인정을 안 하면서 중국을 이길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중국의 그 기술력, 그들의 경쟁력, 이걸 진지하게 우리가 인정을 하고, 우리가 여기에 이길 수 있는 수단을 그야말로 뼈를 갈아가면서 찾아야 나올 듯 말듯 한 거지. 마치 우리가 원래는 한 수 위에 있는데 우리가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태도는 안 된다. 이거 목숨 걸고 달려들어서 해야 이길 둥 말둥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질문들 받을 때마다 저는 막 뭐라고 할까, 막 애가 타요. 아직도 우리 사회는 너무나 느긋하구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 중국 제조 2025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 단어가 지금 중국 표준 2035로 바뀌었거든요. 아마 내년부터 해서 10년 동안 중국 표준 2035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엄청난 얘기예요. 제조를 얘기하다가 지금 표준으로 넘어갔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이제 중국의 기술이 이제 전 세계 기술을 압도할 것이라는 이제 그런 자신감의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만들어질 기술 표준들은 이제까지는 뭐 미국이나 일부 서방 국가들이 전매 특허처럼 결정해 왔지만, 이제는 중국이 결정해 가겠다는 거죠. 자신감의 표명이고, 내년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기술 수준을 능가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무런 대책을 안 세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역시 그러면 어느 주식 사야 돼요? 뭐 이런 거를 묻고 있죠. 네. 정말 눈물 날 것 같아요, 진짜. 중국의 현재 목표가 미국 견제가 아니라 대만과의 통일이다, 이런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2027년 대만 침공설이 여전히 좀 유효하다고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설을 퍼뜨린 사람 중에 하나가 저죠. 네,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는가?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호가 2030년 이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오히려 굉장히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게, 지금 미국도 그 가능성을 엄중하게 생각해서 막 대처에 부심하고 있고, 일본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대만이야 말할 것도 없고 베트남도 그렇고. 아니,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편안하신지 모르겠어요. 바로 외교 안보 전략이 가장 최상위 전략이고, 그게 확립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나오지를 않고 있으니까 그 이하는 이제 되는 게 없는 거고. 그러면 외교 안보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그건 저로서는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